네, 계속해서 헬라어 동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헬라어 동사에는 5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을 나타내는 인칭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가 기본 시제 6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현재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완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네 번째, 태가 있어요. 능동태와 수동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무척 알고 있는데 헬라어에만 있는 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라는 것이 있고요. 디포넌트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간태와 디포넌트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6가지 법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설법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설법 능동태 차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죠.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직설법에서 각 시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징, 외형상의 특징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재와 미래를 공부했는데요. 네, 현재 1인칭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오, 그죠? 그런데 1인칭의 미래 시제는 루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루소, 시그마가 보입니다. 단수 3인칭의 현재는 루에이, 자, 미래는 루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수 1인칭은 현재가 루오맨, 미래는 루소맨, 시그마가 보입니다. 자, 복수 3인칭을 한번 보실까요? 현재는 루우신, 미래는 루수신, 이렇게 시그마가 있는 것이 미래의 시제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볼까요? 네, 현재 완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독특한 특징이다 하면은 중접두어다. 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중접두어. 그래서 중접두어가 보이면 그 동사는 현재 완료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능동태에만 시상, 즉 transformative인 카가 보인다는 거죠. 이 카라고 하는 transformative는 능동태에만 보이는 그런 transformative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중접두어가 무엇인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중접두어, redupl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것은 어떤 형태를 구체적으로 띠는가? 자, 첫 번째,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는 보시면 그 첫 번째 자음을 반복하고, 첫 자음을 반복하고 그 사이에 엡실론을 붙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라는 동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루어 동사의 스템은 루죠, 루. 여기서 람다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람다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그 사이에 엡실론을 넣어줌으로써 이것이 여기서 보시면 중접두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카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의 능동태 인칭 어미를 붙여서 렐루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인칭 단수 현재 완료 능동태, 네, 이런 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동사가 다 자음으로 시작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럼 어떻게 중접두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동사는 처음 시작하는 그 모음을 장음화 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장음화가 곧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중접두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다 동사인데요. 오메가는 직설법의 현재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인칭어미죠. 그래서 이 아가파오 동사의 스템은 아가파이죠. 아가파. 그래서 알파로 시작되는 그런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또 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장음화를 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알파를 장음화시키는 것이 에이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가페카 이런 표현이 곧 아가파오 동사의 현재 완료의 형태입니다. 카로 끝났으니까 능동태겠죠. 마찬가지로 1인칭 단수 현재 완료 네, 예, 그다음에 능동태 그죠? 능동태 예, 이런 폼이 에가페이카라는 폼이 현재 완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중접두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접두어에 대한 인식이죠. 이게 특징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문장에서 보실 때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이게 현재 완료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여기까지 현재 완료까지가 공부한 것이 제1시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시제로 넘어가는데요. 보시면 제1시제와 제2시제의 특징이다 그러면 앞에 엡실론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엡실론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제2시제, 즉 과거를 나타낸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완료부터 시작해서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헬라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미완료가 있습니다. 네, 미완료. 그래서 imperfect라고 하는 미완료. 이것은 과거 진행이에요. 과거 진행. 그래서 was 영어로 하면은 was ing 같은 그런 폼을 나타내죠. 그래서 continuous action occurring in the past. 과거에 발생한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미완료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에어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과거의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시제다. 에어리스트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단순하게 발생한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어리스트를 어떤 분은 단순 과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과거에 발생한 한 사건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다, 그런 시제다 해서 부정과거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undefined action occurring in the past 과거에 발생한 정해지지 않은 동작을 말한다. 그다음에 simple event라고도 얘기하죠. 단순하게 과거에 한 사건을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aorist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 과거, first aorist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 과거, second aorist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영어도 어떻습니까? 규칙 동사가 있고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자, 규칙 동사는 어떤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call라는 동사를 봤을 때, 자, 현재형 call이고 과거는 어떻습니까? called를 하면은 ed를 붙이면 과거가 되죠. 과거 분사는 called. 역시 ed를 붙이면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규칙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영어에서 go란 동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go의 과거는 뭐죠? went예요. went. 그죠? 과거 분사는 gone.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went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동사는 go라고 하는 현재형의 과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형태를 보면은 went를 봤을 때 go를 찾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규칙적인 것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불규칙한 애들은 스템까지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불규칙한 애들은 좀 나중에 독해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